갑질 의혹이 추가적으로 계속 폭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정영애 장관이 좀 이상하다라는 취지로 입장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강 후보자를 감싸기 위해서 뭐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을 소환한다거나 혹은 보좌진 갑질과 관련해서는 그 갑질은 주관적이거나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후보를 검증할 때 보면 도덕성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 전문성과 자질과 관련된 문제의 소지는 없었거든요. 이 갑질은 아무래도 좀 상대적이고 좀 주관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사실 전현직 현 보좌진에 반대된 그 진술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친구 같았다라든지 보람을 느꼈다라는 보좌진들의 글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예. 임명권자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흑참마속의 결단으로 전쟁을 승리했던 제갈공명의 결단, 또 알코올 중독자인 그랜트 장군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정권을 임하면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대통령의 결단,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결단이 정답인지를. 자, 성채훈 부위원장님, 예. 지금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갑질이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고 또 알코올 중독자에게 권한을 줘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링컨 대통령의 어떤 결단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는 비슷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어떤 주장도 확인을 했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의원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정 활동을 같이 했던 동료 의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좌진들 이런 좀 용기를 내서 저는 보좌진들은 거의 목숨 걸고 폭로를 한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보좌진들을 향한 공격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리고 뭐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보좌관들의 그 마음, 주관적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은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 이슈가 터졌을 때부터 갑을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갑들은 조용히 하셔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다 갑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이 문제를 푸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했고요. 그냥 저 자세로 보좌진들의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다독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뭐 반대되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올 분위기를 의원들이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아까 친구 같다는 얘기도 어떤 보좌진의 어머니가 올린 글이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직접 올리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그 메신저들 폭로를 한 보좌진들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의견을 달리하는 보좌진들이 저는 의견을 좀 자유롭게 얘기할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사이가 안 좋고 아니면 자기랑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같이 동고동락했던 보좌진에 대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았는데요, 나는 좋게 지냈는데요 말하는 것은 그 보좌진에 대한 공격에 동참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갑자기 다른 관계가 좋은 보좌진이 없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그 보좌진들이 말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런 이야기가 많았다? 저는 많지도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네. 오히려 말할 분위기도 아니고 말할 뭔가 그 용기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전직 보좌진들 중에서도 네. 그리고 보좌진 협의회 뭐 전직 회장들도 그래도 지금 의원실에 안 계시거나 좀 떠나신 분들만 용기를 내고 있어요. 지금 의원실에 계속 계신 분들은 본인이 지금 모시고 있는 의원 입장도 있잖아요. 어디 의원실에 지금 속해 있는 보좌진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다더라. 그러면 또 후보자의 귀에 들어가잖아요. 그원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실 보좌진들은 계속 의리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대선도 뛰고 강선호 후보자 지역에서 뛴 사람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감내하면서 뭔가 해나가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이 상황을 푸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감싸기만 할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죠. 최측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지율이 지금도 좋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어제 좀 꺾이기 시작했죠. 한국일보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동료 의식이라는 겁니다. 제 식구 감싸는 특권 의식,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갑질 의혹은 주관적이다, 상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료 의원, 강선우 의원, 가해자의 입장에서만 해석하고 이 사건 바라보고 있다라는 지적을 한국일보에서는 했습니다. 핵심은 결국 끼리끼리 동료,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을 감싸야 한다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끼리의 어떤 뜻이 모아졌기 때문에
저런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상 대표님? 네. 저는 참 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강선우 의원을 동료 의석으로 현역 불패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 정말 안타까워 보여요. 작년 12.3 비상계엄 당시에 민당 보좌진들이 네. 온몸으로 계엄군을 갖다 맞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켰다. 그래서 그 보좌진에 대해서 진정어린 감사를 드린다. 그렇게 칭송을 할 때는 언제고 네. 그 보좌진을 갖다 변기 수리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그 보좌진을 갖다 이용했다면은 그거는 갑질 중에 갑질이에요. 그런 부분에 동료 의원이 국민 여론 특히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이런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도 이 강선우 장관만은 안 된다 이거 낙마시켜야 된다는 게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나온 이후에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진영에서도 저 사람만은 안 된다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 사람을 계속해서 말 임명 강행한다면은 분명히 국정 운영에 리스크가 생기고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걸 신호를 던지는데 더군다나 이 사람이 좀 전에 정영애 전임 장관 문재인 정부 때 장관 같은 경우 하라면 하지. 네. 그 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영선 의원 아이고 우리 공관이한테 하라 그랬는데 말 잘 안 듣네. 그거가 대접이 되잖아요. 그렇군요. 저런 사람을 그럼 끝까지 한번 안고 가봐요. 그냥 한번 그대로 인사를.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거는 국민을 너무 무시해도 계속 저는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임 윤석열 정권 그럼 욕할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은.